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62,700달러까지 터치를 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연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6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려는 모습, 솔라나 역시 벌써 16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 소송 호재를 통해서 20%대 급등 이후에 지금은 0.61달러대에서 자리 잡을까 말까 그런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 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선명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이런 반등세가 상당히 반갑습니다. 24시간 동안 12%대 반등에 성공을 해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000달러까지 찍고 다시 62,700달러를 찍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불과 사나흘 동안 벌어졌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약세 국면을 떨쳐내고 반등세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 20, 극단적인 공포 단계였던 게 지금은 48로 급등을 하면서 중립 단계로 훅 하고 뛰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올랐는데 57%대 중반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선명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다 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세를 끌어올리게 된 재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미국의 고용지표 상황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한 23만 3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 24만 건보다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과장된 거 아닌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이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증시와 암호화폐 모두 반등세를 만들 수 있게 한 직접적인 재료로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재료,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드디어 최종적으로 OK를 때려버렸습니다. 물론 OK를 때리는 주인공은 당연히 푸틴, 이 푸틴의 공식 서명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정부에 등록된 러시아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만 합법적으로 채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굴 암호화폐 그리고 관련 거래 식별자 정보를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제 10일 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번 채굴 합법화에 이어서 러시아가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걸 허용하는 이 시범적인 허용 법안도 이번에 푸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러시아는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 감독권을 갖게 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러시아 중앙은행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서방 제재를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러시아가 비트코인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이란이랑 결제하면서 비트코인 사용하면서 그렇게 푸틴이 오케이 때리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장에 절대 안 된다라는 반대 목소리는 완전히 한 방에 꺾여 버렸고, 그렇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채굴이 합법화됐고 암호화폐 사용이 국경간 결제에 있어서 허용되는 그런 전폭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총 걸린 시간 따지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다음 선수는 중국이 아닐까, 중국이 이제 등판할 때가 됐다, 이런 어떤 기대감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암호화폐를 통한 서방 제재를 우회하려는 그런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러시아도 고립된 상태에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굉장히 약간 취약성이 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우에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합법화를
공식 선언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안기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되네요. 크립토컨터 주기영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다.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포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시장 진입은 해시레이트 상승, 네트워크 강화, 채굴자 정책 다양화 이런 것 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채굴풀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57%를 통제하고 있고 미국은 35%를 통제하고 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금지한다 라고 이렇게 공표를 해버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57%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되게 진짜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진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잡지 않으면 중국이 할 거다.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상 전략 자산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모를 리도 없고 최대 비트코인 채굴 국가였던 과거의 영광이 또 있고 여전히 전체 비트코인 해시의 57%를 통제하고 있고 이런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 더군다나 지금은 반감기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적어도 지금은 강세장에서 단기적인 조정 상황이 오더라도 겁에 질려서 팔 때는 아니다. 이런 점들도 전반적인 틀에 대한 관점을 바라봐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엄청난 주간 캔들을 형성하고 있다. 57,0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이번 조정의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청난 주간 캔들? 이게 지금 이만큼의 변동성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7,0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변수는 이제 중독 리스크 하나가 또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말 전후 상황에서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반등세를 유지하면서 잘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강세 반전 해머 캔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락 추세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상승세가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어마어마한 수요 지금 보이지 않아? 꼬리 말고 올라간 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이 안도랠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상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패턴이 잘 완성되면 다음 목표는 멘트를 때리진 않았지만 차트를 통해서 9만 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내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숫자이고 10만 달러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미국 대선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센티멘트가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FTX 폭락 이후에 가장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축제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주 초반에 거지 같았다가 주 후반에 지금 축제 분위기라는 거죠. 반등세가 선명하다라는 점을 이 축제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XRP의 강세 반등이 상승을 먼저 이끌었고 그 뒤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패닉 셀러들을 응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닉스를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애둘러서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세장에서는 패닉셀이 땡길 때 너무 겁에 질릴 때는 약간 내 공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점도 생각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통계치를 따져보면 반감기 사이클 내년까지 한 1년 정도 더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 이번 주에 우리가 겪었던 그것보다 더 큰 폭락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 같을 때는 40% 폭락도 중간중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30%대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심장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버렸었는데 사실 솔까말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쫄 필요가 없었던 거는 지금도 뭐 쫄 필요 전혀 없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내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를테면 FTX 폭락 이런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이슈죠.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이렇게 위험자산 시장이 주저앉았던 거기 때문에 과거 사실 FTX라는 암호화폐 시장 내적인 자체 문제를 통해서 폭락이 왔던 것과는 사실 단순 비교는 할 사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폭락 상황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다시 한번 조금 추스리면서 잘 핸들링을 하면서 앞으로 내년까지 1년 동안 이런 거 몇 번 더 올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패닉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런 분들 특히 저희 채널에서는 많지 않은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러길 바라는데 강세장 국면에서의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해서 진짜 101 클래스잖아요. 강세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식 정말 너무 간단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마인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꽤 선명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릴 시간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한 8월 중순 정도인데 이제 8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일단은 이번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맞물려서 24시간 동안 15% 수준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의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격 목표는 $8,000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10,000 시대가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가 최대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든 긍정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이더리움이 강한 반등 뒤에 점프 트레이딩의 매도세로 인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긴 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끝났고 긍정적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더 BTC 차트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 BTC 차트에서 아주 선명하게 상승세가 나와준다는 것은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강력하다는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알트 시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XRP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한 달 동안 흐름을 보면 많이 왔어요. 0.4달러 7월 초만 와도 0.4달러였거든요. 그랬던 게 한 달 내내 올랐고 소송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면서 꼬라박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0.6달러 위로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사실 좀 아쉽긴 하죠. 시세 전체가 그래도 원화 기준으로 뭐 1달러는 아니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한 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법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뭐 20%대 반등 나와준 거 뭐 그 정도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전체 상승률을 보면 한 달 동안 42%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XRP 되게 많이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체감하기가 워낙 기대감이 큰 종목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1달러는 가는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조금 서운함이 좀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한 달 동안 무려 42%가 올랐다라는 거. 전 세계 자본시장 통틀어도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탑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플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XRP 거래를 주도했다라는 게 이번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크립토 베이직 이걸 또 기사화했어요. 업비트의 XRP 거래량을 보니까 7억 2,500만 달러, 전 세계 거래량의 14%가 업비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XRP 같은 기간 바이낸스 XRP 거래량은 6억 7,500만 달러. 와, 바이낸스를 추월한 엄청난 상황. 업비트 XRP 거래량은 비트코인 대비 업비트에서 2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 거래량에서는 30%를 XRP가 업비트 전체 거래량의 30%가 XRP 어마어마합니다. XRP 진짜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참 왜 이렇게 관심들이 또 많은 건지도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단기 대응하시는 전문 트레이더의 어떤 거래 물량일 수도 있긴 한데 중장기로 투자하기엔 진짜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어렵게 투자를 시작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저는 초보자들이 진입할 때는 말리거든요. 왜 XRP를 투자하나 주변에서 그럴 때
XRP 어렵다. 이거 되게 소송 리스크 때문에 어렵고 소송 이후 상황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리는 편인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렇게 XRP 되게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번에 소송 리스크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끝났는데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도 시세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굉장한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도 좀 한 번 더 염두에 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결과는 그 끝은 더 창대하리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인내심이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고 가끔 불쑥불쑥 짜증이가 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항소 가능성은 일단은 조금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SEC가 약간 입장을 정리해서 폭스 비즈니스에다가 밝힌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은 리플이 증권법을 추가로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 리플이 제한한 금액의 12배 넘는 과징금 명령을 내렸다. SEC가 요구한 구제 신청을 승인했다라고 자기들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1000만 달러 얘기한 거를 지금 이거에 12배 넘는 과징금이 나왔잖아,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항소 의지가 또 없다라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은 법원의 결정 존중한다, 회사 계속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법치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법률 책임자는 판사는 SEC의 20억 달러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는 법원이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 벌금 존중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데 사실 양측 다 만족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물론 SEC는 속은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끓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입장만 정리를 하면 항소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구나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엘레노 테렛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죠. 이런 얘기를 해요. SEC와 리플 모두 각자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최종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SEC는 구제 판결이 아닌 2023년 7월 판결 자체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지난해 7월 약식재판 판결 가지고 이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바라봐요. 정반대로. 왜냐하면 이번 벌금 구제 판결의 기본 전제가 약식재판 판결에서 시작이 되고 그게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항소 가봤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특히나 지금 SEC가 처한 정치적 환경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좀 갖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대선 이슈가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암호화폐 산업을 지금 함부로 SEC가 건드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고, 특히나 이제 해리스 캠프에서도 긍정적인 멘트들이 하나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톤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은 뭐냐? 업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함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다음은 뭐냐? 업계의 우호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그 다음은 뭐냐?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허브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일단 나왔어요. 업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나왔기 때문에 SEC가 지금 여기서 깝치기에는 이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SEC는 지금 스탠스를 유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항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낮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일단 기분적으로도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송은 이렇게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적으로는 캡틴 파이빅, 일단 XRP 맥시가 아니잖아요. 일반 분석가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주간 차트에서 XRP 메가 강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라. 중기 목표는 2.3달러다. 다시 말해서 2021년 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밋밋하고 아쉽게 느껴지는데 중장기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간다라고 지금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월드 오브 차트도 마찬가지고 이 양반은 패턴 잘 마무리가 되면 똑같은 주간 차트예요. 3달러에서 5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40% 이상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뭐 충분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중장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미드텀의 관점에서는 더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XRP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